안녕하세요. 5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일요일이 그렇게 즐거운 날은 아니죠. 왜? 내일 또 월요일이 돌아오고 일요일은 또 저물어 가고 우울했어요. 저도 공부할 적에 정말 솔직히 말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일요일은 오늘은 좀 할 거 없지만 하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럴 때 뭘 한다?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험퍼 막 어거지로 정말 여러분들 하루라도 그래도 한 번이라도 웃으시라고 제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요일 깔아앉는 몸, 발작발작 일으킬 수는 없지만 제 강의 듣고 한번 웃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누워서 편하게 들어도 되고 화장실에서도 봐도 되고 그 다음에 버스 안에서 그러면 좀 다른 사람한테 민폐인가요? 자, 그래도 여러분 오늘은 통치구조 하는 날입니다. 5월 26일 통치구조 바로 들어갈게요. 자, 이제 5월의 마지막 통치구조가 되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스타트할게요. 자,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 설명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자, 일단은 헌법재판소법의 68조 1항 물론 여러분들 헌법재판소법 41조는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현행헌법이 처음 들어온 거죠. 헌법소원이에요. 헌법소원 헌재법 줄여서 헌재법. 자, 68조 1항 2항 그래갖고 헌법소원이 두 개가 있어요. 자, 현행헌법에 처음 들어온 헌법소원이에요. 다른 공화국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 68조 1항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고 부르고요. 68조 2항은 위헌심사형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이렇게들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고요. 요것에 대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 요건 심리는 자, 헌법재판소의 3인의 부에서 따로 합니다. 3인 부 모두의 합의로 모두 한 명도 예 없이 세 분 모두 다 각하 그러면 각고고요. 한 분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면 전원재판부로 넘어오죠. 그래서 모두의 합의가 있어야 각하가 되고요. 만약에 한 분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면 자, 다른 의견을 1인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면 그러면 전원재판부로 넘어온다. 또 전원재판부로 해서 또 모든 사람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7인 이상 출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 6인 이상 찬성을 해서 얻어야 되는 게 있죠.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그 다음에 자, 탄핵, 정당해산, 판례 변경 5개 내용이죠. 그 중에 판례 변경만 법률에 써 있고 나머지는 헌법에 써 있는 거죠. 나머지 또 과반수 찬성을 얻어서 그게 권한쟁의 하나 정도 그러면 권한쟁의 하나인데 나머지는 요걸 외운 게 낫잖아요. 그 말고도 대부분 다 과반수예요. 이렇게 하는 게 전원재판부, 그래서 전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68조 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요건 아시죠? 요건 뭐야? 요건 공기, 보건, 변기 어떻게 외워요? 깨끗한 공기, 청공기, 맑을 청자 써서. 자, 보건 위생이 좋으면 어디서 냄새도 좋아야 돼요? 변기에서도 냄새가 참 더러운 거 하네요. 그렇게 할까요? 진짜? 이렇게 외우면 좋지 않아요? 청공기, 보건, 변기 이렇게. 전 주관식 잘하는데 두 번째 잘 만드는데 청공기 보기는 헌법이 주관식이 없어요. 미치는 거죠. 주관식 나오면. 그래서 청공기 보기요. 청구인 적격. 자, 공권력 행사 불행. 그 다음에 기본권 침해죠. 기본권 침해.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현 자기 관련성 기본권, 직접 침해 기본권, 그 다음에 현재 침해 기본권, 상황 성숙 이론, 그 다음에 권리보호 이익이 없이 재판하는 게 어디 있어요? 권한쟁에도 권리보호 이익 필요하지요. 자, 변호사 강제예요. 우리나라에서 탄핵하고 헌법소원은 변호사 반드시 68조 1항이든 2항이든 변호사 반드시. 근데 기간 어떻게 해야 돼요? 91년. 자, 다만 68조 1항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 절차를 거치면 안 받아준다. 그래서 다른 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거쳐야 되는데 다른 권리구제 절차를 거쳤는데 다른 구제 절차가 법원의 절차는 더 이상 안 받아줘. 그러니까 법원을 거치면 안 받아주고요. 하지만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은 다른 구제 절차가 아니라는 거. 이거 안 거쳐도 받아줘요. 이거는 조심하셔야죠. 그러면서 다른 권리구제 절차를 거치면 91년이 아니라 그럴 때는 따로 30일. 요건 암기하셔야죠. 이런 요건 검사를 3일에 부에서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헌법소원의 요건에 관한 문제지 개별구체적인 헌법소원을 통해서 위헌 합헌결정 문제. 여러분 대부분 위헌 합헌결정은 어디서 봤어요? 대부분 전부 다 기본권에서 다 외우신 거고요. 여기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요건 중심으로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왜? 위헌 합헌은 헌법상 기본권에서 여러분 노래 풀듯이 막 입 달듯이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요건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여기는 68조 2항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 여기 대상이 아니잖아요. 문제지문의 사회 68조 1항에 따른 헌법소원. 자,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요. 제 영상 중에요. 헌법재판소법, 사법부, 헌법재판소법 따로따로 돼 있어요. 요거 꼭 가서 한번 보시길 자,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 그걸 뒤로 하고 뭐 오늘 이 시간에 무겁게 다 갈 수는 없잖아요. 바로 가서 볼게요.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래요. 자, 그럼 보기를 볼게요. 자,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일본국 외무대신 공동 발표했어요. 요게 중요해요. 어차피 외무대신끼리 했어요. 외무부 장관이죠. 여기 대신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장관이라고 합니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합의. 이게 뭐예요? 구속력 있나요? 아니에요. 이분들이 할 거는 그냥 단순한 지침에 불과한 거. 그러니까 뭔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발전 방향을 제시한 거에 불과하지. 이거는 구속력이 없었어요. 구속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헌법소원 심판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 한다고요. 조약 체결을 했다라는 개념에 조약이라는 건 구속력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구속력이 없는 합의 내용은 한마디로 공권력 행사 불행사가 아니다. 조약을 그러니까 맞아요. 조약, 비준한 조약, 비준 조약 이런 것들은 공권력 행사의 대상이 됩니다. 공권력 행사가 돼요. 행사가 되지만 구속력이 없는 이런 합의는 이거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주 대표적인 판례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만든 지문. 자, 니은 대학의 자율권은 기본적으로 대학에게 부여된 기본권이므로 자, 대표적으로 이제 대학의 자율권 우리 헌법 32 1조 1조상 대학의 자율성. 그러면서 자, 국립대학교의 성질과 사립대학의 성질, 뭐 사법인의 성격과 공법인 세무대학교 사건이 있었고 서울대학교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거 사건 판례 있잖아요. 판례. 이들은 공법인의 성격과 공법인의 성격을 가진 거지. 성격을 뭔데 사법인인데 사법인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어서 공법인의 성격으로 제한을 받는 거지. 이들이 공법인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공법인의 성격과 사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공법인의 역할은 성격의 역할은 제한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들은 사법인의 성격으로서 기본권 주체가 된다 이랬던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기본권이므로 국립대학교 대학의 자율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니은도 맞는 지문. 자, 그러면 디귿 볼게요.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 상대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 신규 제공 중단하도록 한 조치. 이것도 마찬가지. 아직 가상통화는 재산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권고적 성격이. 그러나 이거의 구속력이라든지 이로 인해서 불이익이 아무것도 주어지잖아요. 따라서 단순한 행정지도로서 한계 넘어 벌써 틀렸네. 규제 구속 이런 성격이 없어요. 따라서 공권력 행사가 아니에요. 가상계좌는 아직 재산권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일종의 권고에 불과하고 구속력도 없고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종합적으로 볼 때 공권력 행사로 보지 않는다. 기억니은은 맞지만 디귿 틀렸네요. 자, 기억니은은 맞지만 디귿은 틀렸으니까 디귿 들어가는 거 다 빼고 기억니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정답은 나왔네. 뭘 또 봐.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기억니은만 복귀는 정답을 고를 수 없잖아요. 3번과 5번이니까요. 자, 그러면 리을도 맞아볼게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업자 대서 한 청구인의 보도가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하는 의견 제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한 지침, 구속력이 없어요. 따르지 않는 데서 불이익도 주지 않습니다.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리을도 틀렸네요. 근데 정확하게 3번이 정답이라는 건 알겠죠? 미음도 볼게요. 헌법은 그 자체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되지. 헌법은 국민주권에 따라서 발생한 거니까 이거는 공권력 행사라고 하면 안 되죠. 행사가 아니죠. 국민주권에서 도출된 통치권 이건 아니죠. 따라서 헌법의 개별 규정을 헌법재판소 68조 1항 소정의 공권력 행사의 결과로 볼 수 없다. 맞는 지문. 그래서 기억니은 미음이 맞는 지문. 자, 일요일도 오데이 카레가 아니에요. 통치구조예요.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그럼 내일부터 또 정상대로 좀 돌아가셔야죠. 내일부터 하시고요. 여러분 댓글 남기세요. 제가 또 인사말 드릴게요. 저 인사말 뭐 하는 것도 좀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시고 또 의견 주시고 필요한 강의 요청해 주세요. 제가 몸 닿는 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정인영과 함께하는 매일헌법이었습니다. 우리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